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은근슬쩍 속도 조절에 들어간 젠슨항이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엔비디아 젠슨항이 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얘기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이 발열 이슈로 양산 초반 그 생산 차질이 있었던 블랙엘 GPU의 차질 없는 생산이 가능할지와 블랙엘 다음 버전인 그 베라 루빈 GPU가 순항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젠슨항은 자신감 있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블랙엘과 루빈 GPU의 브릿지 역할을 즉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그 B300 그 B300은 블랙엘 울트라로 불립니다. 이 블랙엘 울트라가 올해인 2025년 하반기에 나오게 되고 이어서 베라 루빈 GPU는 내년에 출시될 것이라고 시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젠슨항은 그러면서 이달 17일, 3월 17일 GTC 2025 행사에서 블랙엘 300, 블랙엘 울트라와 루빈 GPU를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아시다시피 B300, 그 블랙엘 울트라 GPU의 가장 큰 특징은 메모리 용량입니다. 이전 GPU까지는 HBM3 8단이 탑재됐다면 블랙엘 울트라는 그 HBM3 12단이 탑재됩니다. 그래서 기존 GB200 등 이전 제품 용량이 192GB라면 블랙엘 울트라는 288GB에 이릅니다. 당연히 AI 모델 훈련과 추론 속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특히 그 메모리 용량뿐만 아니라 전력 소모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B300 블랙엘 울트라는 이전 GPU와 같이 TSMC 4나노에서 제조되지만 연산 성능이 50% 향상되는 것뿐만 아니라 열 설계 전력 그 TDP도 1400W로 기존 제품 대비 200W가 추가됩니다. 삼성으로서는 HBM3 8단과 12단 납품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하반기 블랙엘 울트라 B300에 HBM3 12단 제품을 납품하는 데 사활을 둬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블랙엘 초기 제품의 발열 문제 때문에 블랙엘 울트라 양산이 올 상반기 말쯤에서 하반기 초반이나 하반기 중하순으로 밀린 게 삼성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항은 블랙엘 초기 발열 스캔들의 문제를 극복하고 재궤도에 올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정 부분 맞는 얘기죠. 하지만 블랙엘과 루빈의 출시 로드맵에 변화가 없는 점을 강조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젠슨항이 지난해 11월 무렵 그 최태원 회장에게 루빈 GPU에 탑재되게 되는 HBM인 HBM4의 납품 시기를 6개월가량 앞당겨 달라고 요청한 에피소드가 떠올랐는데요. 이 젠슨항의 6개월 단축 요청에는 루빈 GPU 성능의 그 알파요 오메가라 할 HBM4를 빨리 받아서 기술적 결함을 시정할 시간을 벌고 종국에는 루빈 GPU의 출시도 기존 2026년에서 올해인 2025년으로 앞당기려는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 그 젠슨항의 6개월 단축 요청 에피소드가 알려진 이후에 대만 경제일보 같은 매체에서는 그 엔비디아의 루빈 GPU의 출시가 경쟁사의 강한 추격전을 따돌리기 위해서 당초 내년인 2026년 초순쯤에서 올해인 2025년 2분기 정도로 예정보다 6개월쯤 앞당겨질 수 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떠올린다면 젠슨항이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블랙엘 울트라가 올 하반기에 나오고 루빈은 내년인 2026년에 나온다는 점을 일정대로 양산된다고 한 것은 이전 젠슨항의 발언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조금 어폐가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만약 엔비디아 블랙엘의 초기 발열 이슈가 없었다면 HBM 경쟁에서 훨씬 더 어려운 국면에 빠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나마 블랙엘이 초반 힘들었다는 점, 그리고 루빈도 내년은 돼야 양산된다는 점 등은 HBM3 납품 컬 테스트 통과를 앞두고 있고 HBM4에서 역전을 노리는 삼성으로서는 막판 스퍼트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셈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삼성은 엔비디아의 HBM3 8단과 12단 모두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젠슨항으로부터 굴욕을 당하기까지 했는데요. 젠슨항은 삼성의 HBM 컬 테스트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설계를 바꿔야 하고
한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년 넘게 컬 테스트가 지지부진한 이유를 대외적으로 삼성 설계 잘못이라고 꼬집은 것이죠. 삼성의 HBM 설계가 엔비디아 관점에서 보면 잘못됐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맥락을 두루 고려하면 삼성 입장에서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올해인 2025년 1분기 중으로 HBM3 8단 그리고 상반기 내 HBM3 12단 제품의 컬 테스트 통과와 양산을 모두 이뤄내고 올 하반기 하이닉스처럼 HBM4의 양산 준비를 마치는 것입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HBM4에서도 삼성의 역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냉정한 시선입니다. CT도 2027년은 돼야 삼성의 HBM 에서 경쟁에서도 재개도 1등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삼성은 HBM4에서 가감한 공정 선택을 한 상태입니다. 당장 삼성은 HBM4에 10나노급 6세대 D램 공정을 적용하기로 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최근 삼성이 HBM 10나노급 6세대 D램 공정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6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당초 작년 말까지 개발을 끝내기로 했던 것인데 올 상반기에 마무리하기로 점점 딜레이되고 있는 것이죠. 설계가 자꾸 까다로워지면서 개발이 자꾸 밀리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론도 최근 6세대 D램, 10나노급 6세대 D램 공정을 마무리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삼성이 지금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모두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10나노급 6세대 D램이 올 6월에 개발이 마무리된다고 해도 양산에 따른 수율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올 연말은 돼야 10나노급 6세대 D램에 따른 양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관점에서 보면 삼성의 HBM4에서 HBM 역전 작전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 그 HBM에서 이니셔티브를 확실히 쥐고 있다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4에서 10나노급 6세대 D램 공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전 버전인 10나노급 5세대 D램 공정을 그대로 씁니다. 이 확실한 HBM 설계 우위를 바탕으로 공정도 불안정한 최신 공정보다는 안정적인 공정을 하이닉스는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HBM4에서 삼성이 하이닉스와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두 회사는 D램을 더욱 얇게 높게 쌓을 수 있는 방법론인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 적용을 두고도 선택이 다른 상황입니다. 여기에 삼성은 HBM4의 베이스 다이를 4나노에서 만든다는 입장이고 TSMC와 협업 중인 하이닉스는 5나노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루빈에는 HBM4가 8개, 루빈 울트라에는 HBM4가 12개 탑재됩니다. 삼성이 엔비디아 HBM3 12단 공급에 성공하고 HBM4에서도 속도를 낼 수 있다면 HBM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루빈은 이 4나노를 쓰는 호퍼, 블랙엘과 달리 제작 노드가 TSMC 3나노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HBM도 GPU 옆에 나란히 배치하는 형태가 아닌 것이죠. 모두 전력을 덜 잡아먹는 AI 칩을 위한 그 엔비디아의 고심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젠슨항의 언급을 통해서 GPU와 HBM 경쟁 상황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